안녕하세요. 인생치유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팔을 칼로 긋던 중학생 여자아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팔을 칼로 긋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직접 만나보니 아이의 문제가 아이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고 부모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권유했고, 어머니와 함께 인생의학 매니지먼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의 문제를 보기 위해 인생내시경을 통해 스캔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정화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방향을 바꿔 어머니를 인생내시경으로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40대 중반이었고 어린 시절 부모가 매우 바빴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결국 어린 시절 대부분을 남동생과 둘이서 보내야 했습니다. 부모는 늘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아버지이니 교회만 다니면 부모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어머니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지조차 배우지 못했습니다. 언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지, 언제 고맙다고 해야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관계의 방식 자체를 익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아이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자해였습니다. 팔에 칼을 긋는 행동으로 친구들의 관심을 끌고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후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법, 그리고 언제 끊어야 하는지까지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고맙다고 표현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지도하고 반복 훈련시켰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아이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이는 점점 친구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학교 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말해줍니다. 문제 행동만 보고 원인을 판단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동만을 보고 정신상태나 심리상태를 문제 삼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더 근원적인 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현상만 보지 말고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노력은 계속 엇나가게 됩니다.